안녕하세요. 달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당신은 괜찮은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 저자분께서는 스스로를 아흔을 앞둔 노학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부모님들께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발간된 책이니까 아마 저자분께서 이제는 아흔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죠.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이 책을 쭉 읽다가 정말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전업맘 그리고 워킹맘 어머니들께 요 한 꼭지를 꼭 읽어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책의 한 꼭지 주제는요. 부모의 감정은 아이에게 스며든다입니다. 요 한 문장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요 안에서 꼭 전업맘 그리고 워킹맘 어머니들, 그러니까 모든 어머니들이죠. 이렇게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저자분을 소개할 때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이시면서 정신과 전문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이 내용이 실제로 교수님이 겪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두 부부를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 외동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모는 아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덜 외로웠을 텐데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다. 아이는 형제가 없는 사실을 큰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한편 다른 부모는 아들에게 늘 축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복받은 아이다. 외동은 행운이자 기회란다. 다른 형제에게 나눠줄 사랑을 너 혼자 다 받을 수 있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형제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지요. 축하한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자기 주장도 당당하게 할 줄 알고 친구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똑같은 외동아들이지만 부모의 시선과 태도에 따라 아이들의 성격과 친구 관계 역시 달라졌던 것입니다. 네. 요 한 부분만 읽어봐도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부모의 감정, 그리고 태도, 마인드가 얼마나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업맘이면 전업맘대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해줘서 늘 미안한 마음. 반대로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늘 아이에게 미안하다. 이런 또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일도 하고 그리고 전업맘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정말 두 가지 경우 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전업맘이시든 워킹맘이시든 당신은 이미 괜찮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도 하시고 아이도 케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전업맘대로 집안일은 정말 끝이 없죠. 거의 워킹맘 수준으로 집안일이 해도 끝이 없습니다. 티도 나지 않고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특별히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 대가로 월급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는 아이대로 케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두 상황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힘듦이 있어요.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는 대번에 그 마음을 캐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부모가 주어진 조건에서 성실하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도 훌륭하고 괜찮은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항상 미안해하고 이러면 아이도 그에 따라서 뭔가 본인이 부족함을 느끼고 위축되어지고, 부모가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항상 긍정적인 사고의 패턴과 습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기에게 어떤 지양분이 필요한지를 또 찾아서 스스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워킹맘, 전업맘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본인의 주어진 상황에서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밝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긍정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제 어떤 부모가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이제 긍정은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근거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라고 해요. 그 예로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 베트남 전쟁 때 실제 포로로 8년간 잡혀 있었던 스톡데일 장군, 이 장군이 다른 포로들하고 모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다른 포로들은 내가 곧 풀려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어떤 그런 기대, 희망을 계속 품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좌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심신이 나약해져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톡데일 장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안 좋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언제 나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지금 현재 처해진 이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들 간에 어떤 암호도 만들어서 서로 위안도 해주고,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계속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스톡데일 장군 같은 경우에는 8년이라는 긴 수용 생활에서 건강하게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그냥 막연하게 근거 없이 내가 곧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있는 현실 그대로를 그래 인정하고, 여기에서 지금의 조건,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가는 것, 이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들 전업맘도 워킹맘도 쉽지 않습니다. 모두 각자의 포지션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내가 워킹맘이면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인정하고, 나는 너무 피곤해 인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전업맘은 전업맘대로 내가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다른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인정을 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아이에게 잘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자, 요걸 어머니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참 괜찮은 부모로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